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식물 주기의 세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생물학적인 귀중한 재료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결과에서 봤듯이 일반적인 세포와 그다음 줄기 세포의 유전학적인 차이, 그다음 유전 자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600여 개의 유전자에서 특이적으로 차이가 있는 특징을 보였는데요. 아마 그런 유전학적인 특징을 보였다 하면은 그 유전학적인 소스로부터 나오는 파이널 프로덕트,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물질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조성, 유형성 또는 기능성 그 물질의 특성들이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조성의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합물들이. 그럼 그것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신약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약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최종 그 신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스크리닝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까지 가지 못한 그런 혼합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을 해볼 가능성이 있고 또 신약 개발 가능성의 그 꿈도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이 굉장히 있죠. 유전학적인 특징을 저희들이 이제 규모를 했고, 그럼 지금 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의 차이가 많더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에서도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물질의 차이가 어떤 유전자의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 600여 개의 유전 자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그 유전 자원이 끝에 가서 어떻게 어떤 조성물의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고 거기에서 프로틴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혼합물까지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서로 다른 집단의 유전학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서로 네트워킹을 이룰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에딘버러 대학에서도 특별히 이제 산학협력, 아까 말씀드렸던 운하와, 그러니까 회사와, 그 다음에 대학 간의 공동 연구가 여러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운하도 그 중에 한 파트너죠. 와서 그 연구를 이제 굉장히 검토를 했죠. 에딘버러 대학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의학 분야에 굉장히 큰 의미를 낼 것이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메타볼로믹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믹스라는 그 사이언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유전자를 본다든가 한두 개의 물질 생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유전자면 유전체 전체 지놈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사물질, 대사물 그것도 한두 개의 대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사물 총체적인 대사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줄기세포의 특이적인 유전 자원이 어떻게 파이널 대사물하고 연결이 되는가. 전체적인 매핑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물론 신약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유전학적인 특질을 연구하는 데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뭐 농업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연구가 지금 이제 에딘버러 대학하고 아마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